경기가 힘들고 20대가 무너지고 있고 청년들이 힘들고 일자리가 없고 돈을 못 벌고 계속 그런 썸네일이 뉴스에 계속 뜨는데 내가 안 힘들어도 이걸 보고 있으면 내가 힘든 것 같다고 느낄 것 같은 거예요. 후배 입장에서는 선배를 찾을 필요가 없죠. 아이 그 챗GPT에 물어보면 다 알려주는데 선배한테 뭘 물어봐. 그 매년 또 책을 만드시잖아요. 네. 저도 이제 책을 많이 다루는 채널이다 보니까 올해 출판 시장에서 가장 이제 핫했던 세이노의 가르침 채널 가르침. 굉장히 장기 집권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트렌드 모니터에서 다루셨는데 그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한간에는 그게 야 싸니까 많이 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아, 네, 그쵸. 심지어 그게 이제 무료로도 PDF로 네. 풀려 있잖아요. 네. 세이노 가르침은 2023년 3월에 정식 출간됐어요. 3월 달에 출간된 다음에 60만 부 팔았습니다. 상반기에만. 와, 저는 읽어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소위 말해 꼰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도 어떡할래? 약간 독서를 날리는 그런 책이잖아요. 교보문고 그런 데 가보면 이제 그 종이책을 사는 사람들이 이 별점을 해놓는데 네. 교보문고는 별점이 하나에서부터 4개까지거든요. 두세 개가 없어요. 하나에서 왜 이런 쓰레기 같은 책을 출판 시장 다 망했네 막 이렇게 하는 책도 있고 내 인생의 책이야. 근데 그게 유독 재밌는 게 주 구독자층이 보통 자기계발서는 40대, 50대가 주력이잖아요. 근데 이건 또 20, 30대가 굉장히 많이 산 걸로 그 꼰대스러운 걸 되게 싫어하지 않았나요? 그쵸? 어떻게 보면 또 돌고 돌아 다시 그 책을 되게 또 선호하게 된 것도 되게 역설적인 거 같아요. 근데 1월부터 6월까지 베스트셀러랑 7월부터 12월까지 베스트셀러랑 연간 베스트셀러는 이 분위기가 다릅니다. 9월, 10월부터 트렌드책이나 경제 경영, 기업의 목적이나 뭔가 내년을 계획해야 되는 책들이 다 쏟아 나오는 시기예요. 그러네요. 자발적 선택으로 뭔가 선택하는 출판 시장이 아니에요. 근데 상반기는 진짜 자유롭게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2021년, 2022년 베스트셀러는 대체로 소설하고 에세이가 많아요. 그래서 상반기는 그렇게 낭만적으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지. 하반기 때 급해지는 거죠. 하반기 급해지는 거지. 갑자기 못 들었지 이제. 상반기 때 올해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교보문고 베스트셀러는 되게 독특한 거예요. 1위부터 3위가 전부 자기계발서. 자기계발서가 압도적으로 강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특징이 키워드가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세이너의 가르침하고 원싱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분도 강조하는 게 워라벨이라는 게 사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근데 그 책도 2013년에 이미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김혜남 작가, 적시과 원장이 썼던 그 책도 2015년도에 이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거든요. 그거랑 이제 김미경 원장님 책이 굉장히 주목받는 책인데 그 네 가지 책들의 공통점이 40대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미 예전에 잘 팔렸던 책들을 소환해가지고 40대, 50대들은 자기 삶의 태도로 장착하는 거예요. 이제 낭만적으로 소설이나 에세이를 볼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40대, 50대들의 지금 그러면 일상의 전략이 뭔가 버티기에 들어갔다 그러면 20대, 30대는 전략이 좀 달라요. 20대, 30대, 40대, 50대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10명 중에 6, 7명이 불황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40대, 50대는 이거 개인의 실력으로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20대, 30대는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는 거예요. 실제로 30대들은 2023년 6월, 7월에 다시 부동산 사고 있습니다. 네. 20대는 투자 시장에 계속 머무르고 있어요. 40대, 50대는 자기계발서, 옛날 자기계발서를 꺼내 들고 이제 버티기의 시간이 들어갈 건데 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는 세이너를 가르치면서 얘기한 것처럼 IMF 경험이 있어요. 40대, 50대는. 엄청난 그 경제적인 힘든 경험이 있고 제가 당사자입니다, 사실. IMF 때 집에 빨간 딱지가 붙어가지고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삶의 태도가 되게 보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안전 위주의. 예. 근데 반면에 20, 30대들은 그걸 경험하지 못해봤으니까 막연한 불안함이 있겠네요. 돈의 심리학을 썼던 모건 하우젤이라고 하는 거기 보면 내 삶의 경험이 투자의 바운더를 결정해 준다고 딱 나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2024년 이후에 3년, 4년 이후에 불황이 실제로 본격화되면 지금 되게 성장률을 낮게 잡고 있잖아요. 세대별로 이 전략들을 다르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까 얘기로 조금 돌아가서 세이노의 가르침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어른의 부재로 인해서 시작된다고. 세이노, 야, 그 중심을 찾아가시네. 옛날에 그런 거 없었는데. 아, 그랬나요? 그냥 막 갖는 것 같은데. 야, 훌륭하십니다. 네, 좋아요. 20대와 30대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상당히 설득 있는 방식을 이해는 해요. 네. 근데 그거를 돌파하는 방식을 위로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죠. 야, 그러려면 이렇게 해.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방식을 얘기를 해줘요. 몇 명이 그렇게, 몇 명 학자분들께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조언의 수준이라는 게 정말 19금 수준이 많아요. 왕따를 당하면 매일 일기를 써놓고 자, 이따가 그 왕따 괴롭힌 애한테 어느 날
이게 죽지는 않을 정도로 강하게 타격감을 줘라. 부러져도 좋다. 그러면 얘가 분명히 고소를 할 텐데 그럼 그때 일기를 가져가라. 그 증거물로. 요런 조언은 우리 술자리에서나 하는 거지. 그쵸, 그쵸. 예. 거기 보면 그런 조언이 처음 끝까지 엄청 많아요. 그거를 2030이 그거를 많이 사서 그게 탐독했다는 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경남대에 있는 한 교수님은 길거리 지식의 부재 시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시대. 그러네요. 개인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럼 사람들 간의 그런 연대감도 좀 예전보다는 소홀해지고. 어쨌든 한국 사회 전체로 보면 갈등은 높아지는데 이걸 중재해 줄 수 없다는 믿음이 높아져요. 이게 결국 이제 어른의 부재, 중재자의 부재 이거를 이제 의미하는데 후배 입장에서는 선배를 찾을 필요가 없죠. 아이고 챗GPT에 물어보면 다 알려주는데 선배한테 뭘 물어봐. 그런 선배들한테 그런 실무적인 지식에서 알 것도 없고 그렇다고 삶에 있어가지고 뭔가 조언을 구할 정도로 우리가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그러니까 점점 더 안 가게 되는데 선배들은 또 내가 살 준비는 돼 있는데 얘네들이 안 온다 이러고 있잖아요. 선배도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주고받기도 없고 피드백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그 책 앞에 피드백 부재가 나온 고립된 개인.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게 어른도 그런 식의 안 찾게 되고 또 안 다가가게 되니까 서로 그런 이야기를 길거리 지식이라도 삶의 얘기, 소소한 소통들이 조금 없으면 서로 간에 주고받고 피드백도 당연히 없고 그게 이제 어른도 부재한 시대고 또 하나는 또 직장 동료도 보면은 우리가 조사해봤는데 직장도 사실 공식적인 피드백이 필요하잖아요. 뭘 잘하고 있고 뭐 이렇게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요것도 한 4명 중에 1명만 받아요. 저희 조사해보면 한 24%밖에 안 됩니다. 그게 24%밖에 안 된다는 게 좀 충격이에요. 왜냐면 한때까지 그 자율성의 중요도에 대해서 많이 시사했으니까. 그리고 막 피드백을 주면 꼰대 소리 듣고. 어떻게 피드백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극적 목표나 공동체성에 대한 목표를 잡고 하지 않으면 이게 사적인 취향에 대한 평가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조용하게 퇴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도 나를 잡아줄 동료도 없고 피드백도 없으니까 의미부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캡처를 했거든요. 무너진 20대. 그냥 쉬어요. 이탈하는 청년들. 자영업 소득 뭐 줄었다. 애써 벌어도 돈이 없다. 경기가 힘들고 20대가 무너지고 있고 청년들이 힘들고 일자리가 없고 돈을 못 벌고 계속 그런 썸네일이 뉴스에 계속 뜨는데 내가 안 힘들어도 이걸 보고 있으면 내가 힘든 것 같다고 느낄 것 같은 거예요. 난 똑같이 잘 살고 있었는데 이게 하도 그러니까 그럼 나도 힘든 거였나? 그래서 너무 불안한데 정작 물어볼 사람은 없고 그러다 보니 제 채널을 보는 많은 20대 구독자분들도 제가 선택해주길 바라는 그래서 사연을 보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라고 그냥 딱 정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느낌을 되게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세이너의 가르침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핵심은 사실은 공동체가 합의하는 이런 목표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예를 들면 회사에서도 궁극적인 지향점이나 이게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피드백을 주면 돼요. 그게 없으면 피드백을 줄 수가 없고 주춤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있고 없고는 회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지향점 있는 회사 같은 거 있죠. 예를 들면 파타고니아. 소셜 이슈에 굉장히 강력하게 뛰어드는 나이키 같은 회사. 이런 회사들은 보면은 피드백을 줘도 거기에 맞게 줘요. 대중의 움직임에 직접 관심을 줘라. 그러니까 그런 목표나 어떤 지향점이 있는 회사들은 거기에 맞춰서 피드백을 주면 되는데 이게 사라지면 피드백을 주기가 좀 어렵고 이게 붕괴가 되면 취향만 남아요. 그 알렉시스 토코빌이라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쓴 학자 있잖아요. 개인의 취향이라는 게 그냥 강하게 있으면 개인은 존재할 수 있는데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합의되지 않은 상식이 계속 있다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이 공동체성을 자꾸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목표를 어디에 잡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피드백을 받아도 그 목표가 맞는지 자꾸 의심하게 되고 결국은 선택권을 남들한테 부여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흥미로운 게 작년에 오고 재작년에 와서 얘기할 때 리더십이 좀 변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언뜻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 때 이전에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 기본적으로 중요하잖아요. 이게 코로나가 닥치면서 야 나를 믿어 한다고 믿질 않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1년차, 2년차 때 저희가 조사해봤더니 충분히 정보를 많이 주는 쪽에 사람들이 이제 설득을 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리더십이 조금 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보를 많이 준다고 이제는 따라가진 않게 됐어요. 왜 그랬죠? 정보를 많이 준다고 세상이 변하지가 않는 거죠. 내 상황이 달라지거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문제니까 결국은 몸으로 보여주거나 말을 하지 않아도 과정을 보여주는 어른에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됐죠. 말이 아니라 이제 실천이나 행동으로 역사로 보여줬던 사람들한테 조금 더 리더십이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강력하게 보였던 그 다큐멘터리가 그 2023년 초에 그 어른 김장하라고 그분은 정말 너무 비현실적인 캐릭터더라고요. 그 책도 줬으면 그만이지 이런 제목으로 책도 나왔는데 그분 정말 장난 아닙니다. 그 다큐멘터리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뭐
그 김장하 장학생들이 나와가지고 그 뭐 되게 서울대 교수가 된 사람들 많더라고요. 대부분 다 이제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교수가 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장학금 받아서 장학금이 대체로 주면은 생색을 내잖아요. 야, 뭐 어떻게 써라 그런 게 아니고 선생님 저 요번에 등록금 이렇게 나왔고요. 기숙사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여유 있게 줘. 끝. 뭐 그거 어떻게 썼냐 뭐 영수증 가져와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이분이 이제 수배를 받은 거예요. 학생운동 하시다가 수배 받아가지고 아 선생님 정말 죄송하다. 내가 선생님 지원해준 만큼 훌륭한 사람이 못 된 것 같다. 그때 이분이 그런 얘기해요. 야 그것도 다 그런 방식으로 사회 기여하는 거야. 괜찮아. 한 번도 처음까지 나를 그렇게까지 믿어주는 지지자를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리더십이 조금 변하고 있죠.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가 어떤 식으로 보여주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신뢰를 보여주게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